식사들 하셨습니까? 아유, 비가 와도 너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청주도 비가 와서 저희 집 근처에 자동차 전용도로 절개지가 무너져서 아침에 출근하는 차량을 덮쳐갖고 매몰이 돼서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전화선 전봇대가 넘어져갖고 지금 며칠째 인터넷이 지금 안 되는 사태가 지금 발생을 했고요. 급한 댓글은 스마트폰 쉐어링으로 사용을 합니다만, 그래도 인터넷이 안 되니까 TV도 안 나오고 죽을 맛입니다. 저야 TV를 잘 안 봐서 상관은 없는데, 어머니가 이명웅 나오는 그 TV가 안 나오니까 답답해 하신 것 외에는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신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은 인터넷이 안 되니 자료를 검색할 수가 없어서 얼마 전 읽은 논문 한 편을 중심으로 영상을 꾸며볼까 합니다. 논문은 한국교통안전원에서 2001년도에 발표한 이륜차 사고 원인 분석 및 교통안전 개선 방향이라는 논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논문을 읽기 전에 올 초부터 제가 오토바이 제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논문의 그 문제 제기 및 개선 방향이 그대로 실렸다는 겁니다. 교통안전 개선 방향을 먼저 얘기를 한다면요. 첫 번째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정비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정비 자격 우수점을 선정해서 정비소를 좀 세분화하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세 번째는 배달 서비스의 구조 개선, 즉 배달 앱의 서비스 구조 개선, 그리고 배달업체의 시간 제한 및 운행 중 콜 금지, 그리고 통제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는데요. 문제는 돈이고 이건이라서 개선이 어렵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은 약간은 뜬구름 잡는 느낌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여러분 댓글과 제 이야기가 논문에 그대로 실려 있어서 좀 놀란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논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이륜차 사고 원인 및 분석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떤 사고가 얼마만큼 나는지, 어떤 사고가 많은지가 우리한테는 중요하잖아요. 알아야 우리도 조심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 오토바이 배기량별 구분 기준입니다. 저도 처음 한 사실인데,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배기량별 관리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부가 만든 법인데 아구가 딱딱 맞지 않는 정도로 관련 제도가 진짜 엉망이라는 뜻입니다. 오토바이 숫자가 2020년 기준으로 220만 대죠. 이륜차 숫자가 결국 적은 것은 아닙니다. 중과 추세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상하게 125cc 이상, 중형만 이상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더 특이한 것은 대형 차량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레저용 차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배달용도 지금으로서는 배기량을 많이 높이고 있다는 뜻이죠. 아마도 2022년이나 23년 데이터를 보면 대형 레저용인 250cc 이상이 17만 2,000대,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경기가 호황인데다가 아마도 코로나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코로나로 죽어라 해도 호황산업이 낚시와 함께 오토바이 산업도 상당히 호황했었죠. 아마도 이제는 한풀 꺾이면은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까지 아마 정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이바닥도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고 통계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사 이륜차 사고 현황인데요. 특이한 점은 자동차 사고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데 반해서 오토바이 사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요한 점은 그래프에 가중치를 적용하면은 사망자 비중 또한 계속 증가한 추세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또한 치사율도 자동차에 비해 6배가량 높죠. 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점은 오토바이 사고는 나면 크게 나고 크게 다치며 많이 다친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당연히 사망 확률도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오토바이는 나를 보호해주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수단으로 안전장비가 철저해야 살 확률도 높아집니다. 요즘 유튜브에 더우니까 반바지 반팔 입고 타는 유튜버들 많던데, 그러면 진짜 뼈까지 갈립니다. 한여름에 종합병원 응급실 가면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살살 본인 실력에 맞게 안전장구는 제발 꼭 착용하고 오토바이 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기량별 사고 현황인데요. 125cc 오토바이 숫자도 많이 증가하는 만큼 사고 숫자도 많이 증가합니다만, 오토바이가 증가하는 숫자만큼이나 사고 숫자가 훨씬 많이 증가하는 면이 있죠. 이는 오토바이 배기량이 높을수록 사고가 많다는 얘기죠. 결국은 배기량이 높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은 사고가 나도 크게 납니다. 60-70km에서 사고로 살 가능성이 많지만 100이나 120km에서 살기는 좀 힘들죠.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령별 사고 현황입니다. 발생 건수 구성비만 봐서는 20세 이하가 절대적으로 많죠. 저도 그래서 예전에 영상에 20세 이하 라이더의 사고가 봄에 주는 영향이 많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프의 가중치를 본다면 나이가 많을수록 치사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특히 65세 이상 사망자 비율은 20세보다 한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는 농촌의 시골길 할아버지가 내는 사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심각하죠.
20대, 30대, 50대, 65세의 사망자 구성비가 유난히 높습니다. 저는 50대라 엄청 조심해서 오토바이 라이딩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20, 30대는 뭐 객기르고 그런다 하지만은 50대는 신체적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죠.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오토바이는 단순히 자동차만 운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감을 전부 사용해서 운전해야 되는 어려운 운행 수단입니다. 당장 50대가 되면 노안이 옵니다. 예, 동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죠. 젊었을 때는 백밀러 한 번만 봐도 됐던 것을 이제는 백밀러 한 번, 숄더 체크 한 번으로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특히 교차로 진입이나 합류점 진입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두 번 숄더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겨나가며 라이딩을 합니다. 또 머리 회전도 느려지고 판단력도 떨어지는 나이가 50대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력 저하로 균형 감각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본인은 그 증상이 천천히 오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또한 특별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자각 증상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토바이를 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뭐 상상만 해도 심각하다는 느낌이 없으신 분들은 절대 오토바이 타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예, 진심으로 조언 드리는데요. 젊어서부터 오토바이를 계속 타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런 감각이 살아있어서 특별히 문제될 만큼 손상을 입지 않으면 오토바이 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만져보지도 않다가 50대에 갑작스럽게 오토바이를 탄다면 글쎄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 없으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오토바이를 탄다면 말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작은 배기량 가벼운 오토바이부터 경험해보고 감당이 되겠다 느끼면 대형으로 가라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대형 오토바이부터 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을 떠나서 사고가 나도 크게 납니다. 본인이 뭐가 위험한 상황인지 자체를 못 느끼니까요. 뭐 그냥 죽으려고 타는 거죠. 예. 요즘 오토바이 광고하고 리뷰하는 유튜버들이 대배기량 대형 고중량 오토바이를 리뷰하면서 출발하면 못 느낍니다 라고 하죠. 그런 유튜버는 리뷰하면 안 되는 감각을 가지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못 느낄 수가 없죠. 부담이 안 될까요 그게? 진짜 그럴까요? 서 있을 때보단 덜하지만은 오토바이 앉아만 봐도 할 정도로 느껴지는데 달릴 때 모른다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그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연체에 따른 사고율을 한번 보실까요? 1년차에 사고가 많죠. 멋모르고 댑니다 내는 사고라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2, 3년차가 4, 5년차보다 사고 확률이 높죠. 제가 전에 2, 3년차 조심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 조사 결과에도 딱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논문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감개무량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가중치를 적용한 그래프를 보면은 경험치가 높을수록 큰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뭐 이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제 주변에 큰 사고가 나거나 뭐 죽거나 크게 다치신 분들 보면 대부분 오래 오토바이를 타거나 잘 타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사고가 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한순간이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순식간에 사고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다음 분석에서 명확히 사고 유형을 보여주는 분석이 있는데요. 사고를 보면 대부분 안전운전 불이행, 신호위반, 대부분 라이더 잘못으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칼치기, 난폭운전, 운전미숙, 제동미숙, 전방주시 태만, 조장미숙 등 전반적이고 추상적인 분류이긴 해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시계를 적용한다면 과속과 중앙선 침범이 치명률이 높죠. 둘 다 대응하기 힘든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라이더가 순간에 사고가 났다고 느끼는 겁니다. 대충 오토바이가 얼마나 위험한 도구인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장구 착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안전장구는 헬멧만을 지칭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좀 아쉬운 조사이기는 해도 일단 안전모 하나만이라도 2배 이상 사망 확률이 낮아집니다. 안전모뿐만 아니라 자켓, 바지, 글러브를 착용하면은 사망에서 중상으로, 중상에서 경상으로, 경상에서 안 다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돈 100만 원 안 아까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전 뽑고도 남는 거죠. 반바지, 반팔 티셔츠 입고 오토바이 타시겠습니까? 예, 저라면 안 타고 맙니다. 음주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요. 보기보다 음주 라이딩이 많은 듯 합니다.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건데, 음주 라이딩 문제는 음주를 하면 사람이 균형 감각이 급격히 둔해지거든요. 이거는 심지어 자전거만 타도 균형 감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금방 느낍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신다고요? 죽으려고, 아니 자살하려고 생각하면은 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글쎄요. 다음은 저도 많이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어떤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날까입니다. 압도적으로 교차로나 교차로 부근 사고가 많죠. 앞에서 봤던 신호위반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횡단보도 사고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교차로에서는 그래서 신호를 무조건 지키고 그런 습관이 들 때만이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로 선형별로 본다면은 오르막보다는 내리막, 커브보다는 직선 도로에서 사고가 많다는 것은 과속 신호 위반과 관련이 있는 듯 하고요. 치사율 가정치에서는 좌우 내리막, 좌우 오르막, 좌우 평지, 즉 커브에서 사고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월에 있었던 피발령 사고도 좌커브 내리막이고요. 가정치 거실까지 뚫고 들어갔던 대관령 사고도 좌커브 내리막입니다. 하여간 커브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좌커브가 위험한 이유는 좌커브에서 전도 시에는 도로를 이탈해서 도로 가드레일을 박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커브의 전도 시에는 중앙선을 넘죠. 예,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 경우라면은 밟혀서 커브에서 스릴을 즐기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특히 대형 크루저 타시는 분들이 커브에서 깔면 대박이죠. 예, 사람도 오토바이도 작살납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사고 대처법에서 알려드렸지만은 오토바이를 버리는 것만이 살길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살려보겠다고 오토바이 잡고 버티는 분들 가끔 있는데요. 예, 둘 다 죽습니다. 오토바이를 버리면 사람만이라도 삽니다. 다음은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른 사고 현황인데요. 오토바이는 맑은 날 많이 타기 때문에 맑은 날 날씨에 사고가 많은 것은 뭐 당연한데, 가중치 그래프를 보면은 안개 낀 날과 흐린 날 치사율이 높습니다. 이는 시정 보이는 거리와 관계가 많고, 안개 끼면 일단은 헬멧 실드에 이슬이 맺혀서 시계가 많이 불편한 상황이 생기죠. 그런 상황에서 과속이나 커브길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음이죠. 차라리 비가 눈이 오면 안 타지만 이런 애매한 흐린 날이나 안개 낀 날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노면 상태에 따라서는 저전도로에서 사고가 압도적이죠. 예, 저전도로는 자동차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차는 수막 현상이 있어도 전도되는 경우는 없지만 오토바이는 수막 현상 겪으면 100% 전도입니다. 그냥 까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날 아니고는 뭐라도 떨어지는 날에는 절대로 오토바이 안 탑니다. 오토바이도 상하고 사람도 꼬라지도 안 되고 위험하고 즐겁다는 기분이 나이 들수록 없으니까 눈비 오면 절대로 오토바이 안 탑니다. 그래서 저희는 겨울에는 동한 거, 여름에는 하한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워서 헬멧도 불편하고 안전장구도 불편한데 굳이 탈 이유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없을 것 같아요. 덥고 추우면 괴롭기만 하고 즐겁다는 생각보다는 괜히 나왔다는 생각이 많아서 아침 저녁 잠깐 추운 거는 견뎌도 하루 종일 춥거나 더우면 안 타게 되더라고요. 이상과 같이 논문의 사고에 관한 전반적인 결과를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경험치를 벗어나는 이야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서도 잠깐의 판단착오나 선택의 실수로 꼭 사고를 치죠. 그래서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또 반대로 이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위험이라는 결과치가 있는데 모험을 하는 것을 우리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죠. 그런 무모한 도전은 모험가, 탐험가에게 맡겨서 화면으로 즐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굳이 도전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맑고 좋은 날에 쾌적하게 유의자적 편안하게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살 날이 많은데 오토바이 탈 날도 많습니다. 위험한 짓 하지 마시고 신호 잘 지키고 과속만 안 하고 유의자적 타기만 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피 끓는 청춘도 아니고 과한 욕심과 자존심 세우다 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편하고 유의자적, 잊지 말아야 라이더의 자세이며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장마철 단속 잘 하셔서 피해가 없기를 빕니다. 그리고 피해 입으신 분들은 신속히 복구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